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행운선 강사님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실제 사업자의 절세 시스템 만들기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 매입 자료 없이 비용 86%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번 거에 비례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내용대로 매입 자료 없이 비용을 86%를 받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이건 대박이겠죠. 물론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시스템 만들기 강사 행운선입니다. 세무사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시스템 만들기 13년 사업 경험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매입 자료 없이 비용 86%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를 나누는 것은 부가가치세 때만 나눠요. 사업소득세 때는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가세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업소득세예요.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소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매입자료 없이 비용 86%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사업소득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매출에서 매입하고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되고 수익에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이 하나도 없어도 비용이 하나도 없어도 매출의 86%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이가세자도 해당이 되고 일반 가세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 사업소득세는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가세자를 나누지를 않아요.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를 나누는 것은 부가가치세 때 구분을 합니다. 매출이 2억 9천만 원이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았어요. 비용도 적격증빙을 받아두지 않았어요. 종합소득세가 이제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86%인 2억 4,94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수익이 4,060만 원이래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정말 생각보다 세금이 조금 나왔습니다.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매출과 사업 기간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활용해서 세금을 계획하고 절세를 해야 합니다. 먼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어요. 매출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나눕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을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와 매출이 작은 사업자에게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세금 신고도 간편하게 배려해주고 세금 신고를 위한 적격증빙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의 매출이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인정해주는 비용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세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소매업 기준으로 알아볼 거예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 기준 3억 미만이에요. 2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22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매출이 3억 미만이게 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기준 6천만 원 미만이고 올해 매출이 3억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21년도에 작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연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이고 올해 22년도 올해는 연매출이 3억 미만일 경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례를 통해서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하고 B하고 C하고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정리해 볼 건데요. 모두가 21년 1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군은 21년도 연매출이 5,900만 원으로 21년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됐어요. 22년도 연매출 5,900만 원으로 22년도도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매출을 6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 계속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A군의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A군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이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나의 단순경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필요경비를 매출의 86%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필요경비를 매출의 10.6%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업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만을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개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 구간별로 누진 공제도 해주기 때문에 이 세율표를 알고 있어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A군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은 연매출이 5,900만 원, 단순경비율을 86% 적용하면 필요경비가 5,074만 원을 되고요. 연매출 5,900만 원에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해서 필요경비 5,074만 원을 빼주면 826만 원의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본인공제 150만 원과 기본세액공제 7만 원을 넣고 이제 사업소득을 구해보면은 총 소득금액이 826만 원에서 소득공제 150만 원을 빼주면 과세표준이 676만 원이 나오고 세율 6%를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40만 5,6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7만 원을 빼주면 납부할 결정세액 33만 5,600원이 나와요. 이제 대충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본 거고 개인에 따라서 본인공제와 세액공제의 변동으로 세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A군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하나도 받지 않고 비용이 하나도 없어도 매출의 86%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A군은 계속 단순경비율의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이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군의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단순경비율 기준이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기준 3억 미만이었어요. B군은 21년도에 연매출이 2억 9천만 원으로 이제 21년도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22년도는 연매출이 2억 5천만 원이죠. 그런데 22년도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돼요. 21년보다 매출이 줄어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줄 알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았거나 비용을 잘 정리해두지 않았다면 세금 폭탄 대상자가 됩니다. B군의 21년 종합소득세하고 22년도의 종합소득세를 한번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B군의 2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연매출이 2억 9천만 원, 단순경비율 86%를 적용해서 필요경비가 2억 4,940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 4,060만 원의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본인공제 150만 원과 기본세액공제 7만 원만 넣고 이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세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총소득금액이 4,060만 원에서 소득공제 150만 원을 빼주면 과세표준 3,910만 원이 나오고 세율 15%를 곱해주고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주면 산출세액 478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면 납부할 결정세액이 471만 5천 원이 나오게 돼요. 21년도 B군은 매입 세금 계산서를 하나도 이제 받지 않고 비용도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도 매출의 86%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B군의 22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대충 계산을 해볼 건데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비용도 적격 증빙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연매출 2억 5천만 원, 기준경비율 10.6%를 적용해서 필요경비 2,650만 원을 빼주면 사업소득이 2억 2,350만 원이 돼요. 여기에서 본인공제 150만 원과 기본 세액공제 7만 원만 넣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세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총 소득금액이 2억 2,350만 원에서 소득공제 150만 원을 빼주면 과세표준 2억 2,2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세율 38%를 곱해주고 누진공제 1,940만 원을 빼주면 산출세액 6,496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 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면 납부할 결정세액이 6,489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구는 22년도에 꼭 절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금을 대비해야 합니다. 세금이 6,4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이거 세금 폭탄이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C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군은 21년도 연매출이 3억 2천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안 돼요. C군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장부 대상자는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리하고 매입 비용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C군의 종합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매입과 비용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다면 기준경비율 10.6%만 적용해서 필요경비 3,392만 원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2억 8,60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본인공제 150만 원하고 기본세액공제 7만 원만 넣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세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총소득 금액이 2억 8,608만 원이 되고 여기서 소득공제 150만 원을 빼주면 과세표준 2억 8,458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세율 38%를 곱해주고 누진공제 1,940만 원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8,87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 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면 이제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이 8,86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21년도에 C군은 매입 세금 계산서하고 비용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의 경우에요. 매출이 3억에서 이제 2천만 원 정도밖에 초과를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는 8,40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C군이 단순경비율의 기준을 알고 매출을 관리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었지만 단순경비율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연매출 3억을 초과하게 되어서 종합소득세를 아주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군은 22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라면 매출에서 매입과 비용을 빼서 수익이 나오고 수익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절세에 꼭 필요한 매출 정리와 매입 정리, 비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와 비용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은 단순 경비율을 활용해서 세금 계획을 세우면 절세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매출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 구간에 머물러야 하니까요. 단순 경비율에서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은 단순 경비율을 한번 이용하고 절세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출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 강의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만의 절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 자료 없이 비용 86% 받는 방법, 단순 경비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행운성 강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놓으시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잉클 인생 이마 클래스는 우리 40대, 50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민, 걱정이 있다면 잉클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래 댓글에 남겨놓으시면요. 저희가 꼭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강사를 찾아서,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